종부세 납세자가 늘어났다. 도대체 얼마나 늘어났길래 폭등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5년 새 종부세 과세 대상자 증가율입니다. 251.45%. 이야, 이거 배수로 따지면 이게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적어도 이게 3배가 넘어선다는 거잖아요. 3배. 한 3.6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3.5배? 엄청나게 늘어났죠. 실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017년에 33만 2천 명이었던 것이 2022년 올해입니다. 약 1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6배가 늘어납니다. 3.6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2017년에 33만 2천 명이 세금을 냈는데 지금은 120만 명이 세금을 내면 여기다가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잡을까요? 그러면 500만 명이 이 종부세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39만 3천 명이었어요. 2019년에 51만 7천 명으로 늘어나더니 2020년은 66만 5천 명, 그리고 2021년은 93만 1천 명이에요. 급기야 100만 명이 넘어선 거예요. 100만 명이. 아마 여러분 이달 22일께부터 종부세 고지가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 이게 아마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참 부자를 왜 이렇게 싫어하느냐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또 하게 되는 게 열심히 살은 것도 죄냐. 저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서울에 와서요. 진짜 열심히 살잖아요.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15시간씩 이렇게 일하면요. 진짜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집 한 채가 요즘은 강북에 있어도 조금만 크다고 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거든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집 한 채 달랑 있는 사람한테 종부세 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 아니 집 한 채 달랑 있는 사람한테 이제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그런 사람한테 종부세까지 부담을 시키면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집이 10채, 20채, 100채 되는 사람들이 종부세 내는 거, 땅이 10,000평, 100,000평 있는 사람이 종부세 내는 거,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요.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진짜 열심히 살아서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사람에게 종부세를 폭탄으로 때린다면 이게 공평한 건가요?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왜 부자를 싫어한답니까? 자기들도 부자예요. 열심히 일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로부터 혹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많은 사람들은 이 종부세 내는 진짜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종부세를 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탄식으로 이렇게 매겨야 되나요? 이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통령 선거 시절에 낮춰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낮추기는 고사하고요. 아예 조세 소위조차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조세 소위조차도. 이게 뭐 열리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부담감은 뭐 다 덮어설 수밖에 없겠죠. 실제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게 부동산 세금 낮추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2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6억 원. 이것을 개정안으로 2주택 이상도 9억 원. 1주택자 11억 원에서 12억 원. 이거 원래 14억 원이었었거든요. 그래도 12억 원으로 낮췄는데도 안 되고요. 세율도 2주택자나 3주택자나 이게 세율이 복잡하니까 단일 세율로 하겠다.
단일 세율로 해서 0.5%에서 2.7%까지 매기겠다. 이렇게 하는 게 개정안입니다. 게다가 세부 부담 상한선도 300%까지 때리던 것을 150%까지만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지금 개정안을 어떻게 하든 통과시키고자 했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노예의 노. 참 답답한 것은요. 답답한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개정안을 내놨습니다마는 거대 야당에 부딪혀서 움직임조차 없다는 거예요. 움직임조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로 여당이 국민을 위한 그런 의원들이 많이 뭉쳐 있다면 피가 터지고 싸우고서라도 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피가 터지게 싸우고서라도. 국민의 대표라면서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조세 소위까지 열리도 안 오고 그 야가 부자 감세를 반대한다고 하니까 정부도 여당도 대책도 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입법이 되겠다? 입법 안 될 거예요. 지금대로 가면 그냥 사장될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없어질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자괴감마저 느낍니다. 자괴감마저. 왜냐고요? 집값은 뚝뚝 떨어지는데 공시가격은 말도 못하게 빠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말입니다. 집값보다가 공시가격이 더 높은 것도 많아요. 그러면 공시가격이 더 높은 데다가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그런 웃지 못할 집값이 기가 막히다는 말 이야기하잖아요. 공시가격이 더 높아서 실거래가보다 세금이 진짜 웃기게 폭탄 맞는 그런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 이게 조세 저항이 안 커질 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라고 하더라도 저는 공시가보다 더 높으면 저도 당연히 저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뭘 할 거냐? 불복이요. 조세 불복. 5년 만에 지금 2배. 이게 조세 저항이거든요. 2016년에 1677건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요. 21,231건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4년 만에 2배 급증했어요. 2배. 그만큼 말입니다. 조세 저항이 지금 굉장히 세다는 겁니다. 조세 저항이. 이게 여러분 집을 갖고 있다는 게 죄인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게 공시지가로 따지면 강북에 있는 집들도 웬만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큼 말입니다. 지금 아마 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낼 수밖에. 집이 좀 괜찮다. 뭐 괜찮다도 아니에요. 뭐 서울 강남에서 공시가까지 공시가라는 게 여러분 저 2주택 이상은 6억이잖아요. 그죠? 6억. 1주택 다 11억이거든요. 웬만한 아파트 11억 갑니다. 웬만한 아파트. 11억 가면 이게 얼마나 더 충격적인지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러니 조세 저항의 골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윤석열 정부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바뀌면서 뭔가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야의 벽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정부가 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돼요. 저는 여당이나 정부가 더욱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싸워서라도 쟁취를 해야죠. 내일 아니라고 불구경하는 같은 느낌. 저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참 세금 내는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다는 이야기가 저는 절로 나옵니다. 이게 뭐 국민연금 엄청 내죠. 건강보험 내죠. 여기다가 종부세, 재산세, 뭐 주민세. 아유, 세금이 뭐 장난 아니니까요. 제발 국민들 좀 편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기 저는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도자분들 국민이 편안해야 나라가 태평합니다. 이것은 진리니까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